안녕하십니까, 전성철입니다. 오늘은 세계 경제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의 폭풍이 지금 몰아치고 있어요. 뭐 잘 아시는 것들이지만 가장 크게 그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마디로 말해서 세계에 어른이 없어졌어요. 사실은 1945년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어른 노릇을 이제 미국하고 소련이 하다가 소련이 없어지고 미국이 어른 노릇을 했었는데,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른 노릇 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어른하면서 희생하고 돈 대고 이래야 되느냐, 미국 우선주의다,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세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군웅할거, 뭐 쉽게 얘기해서 콩가루 집안 같은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된 것은 뭐 근본적으로 전쟁의 위협이, 핵전쟁의 위협이 사실상 없어졌는데도 원인이 있죠. 그게 큰 원인이 있죠. 그죠? 핵을 쓸 수가 없으니까요. 그죠? 물론 뭐 북한에 대한 위협이 있긴 하지만 북한도 뭐 잘 쓰겠어요. 그거 자기들도 몰살당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실리 차려야 되겠다, 실속 차려야 되겠다, 이게 이제 트럼프의 근본 입장이고, 그하고 사실은 근본적으로 영국의 브렉지트도 본질은 같은 겁니다. 영국도 EU에 속해 있으니까 이 26개나 되는 나라에 온갖 사람들이 이 영국에 잘 사는 나라에 와가지고 뭐 이민 문제도 생기고 하니까, 아이고 이거 외국 사람들이 꼴 보기 싫으니까 우리끼리 좀 잘 살고 싶다 하는 게 바로 브렉짓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와 이 영국 국민의 이게 이상하게 같이 지금 앵글로색손이 같이 지금 합쳐져 가지고 지금 이런 세계의 초유의 말하자면 콩가루 집안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초유는 아니죠. 물론 항상 이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또 한 가지 더 큰 원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잘 아시는 대로 중국 리스크죠.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의 가장 근원에는 중국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중국이 세계적인 규범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지금 이 시점에서 중국이 더 크기 전에 길을 들이지 않으면은 나중에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중국과 지금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이 세계의 3대 축이 세계 경제에 지금 다 불확실성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중국, EU. 그래서 이 세계가 사실 세계 GDP의 70%를 넘는 그런 절대적인 비중을 가진 이 국가들 간에 이 지금 불확실성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다 불안해하는 겁니다. 우선 제일 먼저 미국하고 중국을 보시죠. 중국이 이 미중이 지금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죠. 미국이 여러 가지 뭐 기술 탈취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불공정 경쟁 못하게 하고, 미국의 외국의 기업들한테 차별대우 못하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조건을 지금 내걸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3월 1일 날까지 이게 이제 타결이 돼야 되죠. 3월 1일 날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만나게 돼 있으니까. 그때까지 타결이 돼야 돼서 지금 지난주에 중국에서 이제 부수상하고 여기 미국에 왔었고, 지금은 또 미국 대표가 지금 북경에 가 있죠. 장관 2명이 무역 대표부 장관하고 재무장관이 지금 가서 열심히 협상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이게 타결이 안 되면은 미국은 모든 지금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때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한 10%인데, 그러면 지금 미국이 수입하는 게 한 5천억 불 됩니다. 서비스 빼고 상품만.
그러면 그게 뭐 25%면은, 근데 지금까지 10%니까 뭐 15% 더 하더라도 800억 불의 관세를 내야 되는데, 관세도 관세지만은 그렇게 세금 내고는 중국 제품이 미국에 와서 장사가 안 되거든요. 가격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중국 그 산업이 정말, 예? 뭐, 정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그게 뭐, 그러면 중국 산업이 이제 정말 큰 이제 타격을 받게 되고, 그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중국에 한, 1,500억 불 정도, 수출하고 있으니까 거기 또 관세를 때릴 거고, 자존심이 있으니까 중국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을 테니까 이제, 보복하고 이러면 이제 이게 정말 아주 볼상사납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중국 간에 그게 이제 되면은 거의 뭐 7, 8, 6, 7천억 불의 그 무역 거래에 영향을 받고 이제 그러니까 물론 또 서비스 수출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929년에 대공황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 미국의 고립주의랬다는 게 지금 정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다시 지금 이제 한 8, 90년 만에 다시 이런 고립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큰 하나의 문제고 그래서 뭐 지금 지난주에는 뭐 사흘 연속 미국 증시가 뉴욕 증시하고 나스닥이 다 이제 하락을 지금 하는 그런 아주 불안한 조짐들을 보이고 있죠. 다른 한편으로 이제 중국도 지금 뭐 중국 안을 들여다보면 참 걱정이 많죠. 진짜 중국이 사실은 더 걱정이 많죠. 왜냐하면은 미국하고서 지금 뭐 거의 무역 흑자를 거의 뭐 3천억 불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정말 어마어마한 그건데 그러나 이제 그 중국이 그래서 최대한도로 이거를 이제 타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법안도 뭐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더 자유롭게 와서 할 수 있게 하는 뭐 법안도 만들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거 하고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좀 약간 우려스러운 것은 중국 내에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 약간 미국이 좀 너무 과하다 하는 데 대한 그런 어떤 불만 때문에 일종의 애국 운동이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형태로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은 화웨이 스마트폰을 사주는 걸로 돼가지고 지금 뭐 화웨이 그 스마트폰이 뭐 20, 30%씩 그냥 막 그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가. 다른 안 사고 전부 이제 그거를 사고 있고. 그래서 우리 삼성이나 뭐 애플이나 다 이제 희생자죠. 그런데 사실 지금 세계를 보면은 세계는 그래도 중국의 경제적 잠재력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중국에 지금 우리가 가장 특기할 만한 거는 중국의 그 벤처 산업에 정말 융성이죠. 그러니까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정말 화웨이 이런 신생 기업들이 정말 그 거대한 업적을 벤처로서 일어난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불과 20, 30년 만에 이런 위대한 그거를 한 거를 보고 온 중국의 젊은이들이 지금 거기 가고 있는데 중국은 정말로 정작 벤처하기가 편한 나라거든요. 왜냐하면은 소위 말해서 네거티브 시스템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 제한이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된다 이거니까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너무 좋은 거죠. 특히 벤처들한테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포지티브 시스템이에요. 할 수 있다고 되는 것만 해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규제를 하니까 마치 마라톤 하는데 한쪽은 쌀가마니 하나 쥐고 마라톤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뭐 쌀가마니 너무 큽니까? 뭐 밀가루 포대 하나 쥐고 마라톤 하는 거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세계가 지금 중국의 포텐셜에 대해서 정말 주목을 하면서 사실은 뭐 중국에 대한 투자가 많아지는데 예를 들어서 세코야라고 그 미국의 최대의 벤처 펀드죠. 벤처 캐피탈인데 이 벤처가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 하면은 71년에인가 창립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세코야가 투자한 회사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1년 GDP 정도 돼요. 1조 4천억 불. 예. 대단한 그런 정말 실력과 그걸 갖춘 그 이제 벤처 캐피탈인데 여기가 이제 중국을 주목을 해가지고 지금 중국의 펀드, 벤처 펀드로 800억 불을 지금 조성하고 있어요. 예. 어마어마하죠.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게 이제 손정희가 회장이 하는 그 비전 펀드지 않습니까? 그게 1,000억 불인데 800억 불을 이제 저 비전 펀드 같은 거는 이제 뭐 사우디에서 뭐 엄청나게 돈을 받고 뭐 이렇게가 큰 구찌가 많지만 세코야는 사실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순수히 비즈니스로 컸기 때문에 굉장히 800억 불이라는 건 정말 어마한 건데 그만큼 중국에 대한 그 믿음이 이제 큰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참 복잡한 나라는 것이 지금 그 최근에 이제 가장 어제인가요? 어제죠 아마. 중국의 그 가장 큰 약점을 또 노출이 됐죠. 그게 뭐냐면은 중국의 그 소수민족이 51개인가 그런데 거기 그 위구르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국에 드물게 그 이슬람족이에요. 이슬람 그 종교를 믿는 민족인데 이 소수민족인데 이걸 중국이 이 민족의 100만 명을 집단 수용소에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거기 뭐 고문도 있고 뭐 학살도 있고 아주 뭐 대단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사실은 뭐 중국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말을 하지 않지만 다들 이게 중국이 가진 정말 이거 나치 시대도 아니고 요즘 세상에 100만 명의 그런 소수민족을 갖다가 수용소에 넣어가지고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 최근에 이제 아브두라임 헤이트라는 그 유구르족 그 시인이고 음악가죠. 이 사람이 거기서 저기 수용이 돼 있다가 2년째인데 지금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 이제 터키가 공개적으로 터키 정부가 정말 비난을 하면서 당신 이래가 되겠느냐 중국이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중국이 가진 이런 약점들이 이제 노정이 더 될 거고 이런 것들이 중국이 세계로부터 이제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큰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유럽으로 가보십시다. 뭐 우리 잘 아는 대로 유럽은 정말 지금 초비상이죠, 그죠? 3월 29일까지 이 브렉짓이 합의가 안 되면은 소위 노딜 엑짓이라고 해서 아무 합의도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영국이 탈퇴가 돼버리는 이유에서 이런 이제 결과가 될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제주도가 한국으로부터 탈퇴돼서 독립한다고 했을 때 아무 어떻게 될지 뭐 서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여행은 어떻게 하고 투자는 어떻게 하고 재산 관계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협의가 없이 어느 날 떡 떨어져 나왔다 그래 보세요. 그 혼란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은 EU하고 지금 영국이 지금 약간 그런 지금 리스크를 갖고서 지금 심각한 리스크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큰 리스크를. 왜냐하면 2년에 걸쳐서 영국하고 EU가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그 딜, 그 엑짓에 대한 그 탈퇴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담은 그 합의서를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영국 의회가 리젝트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부결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날짜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뭐 불과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협의를 다시 해가지고 이걸 해서 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데 하여튼 다시 협의하자는 데 대해서 EU는 그것도 싫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메이 수상이 뭐 브뤼셀 그 EU 본부에 가가지고 정말 푸대접 실컷 받고 이제 왔는데 그래서 이게 유럽이 말이죠.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뭐 정말 EU 전체의 거의 10%의 경제를 차지하고 있는 정말 나라인데 이 나라가 또 선진국이고 또 금융의 중심이고 이런 나라가 저렇게 빠져나간다고 하는 게 이제 참 보통 일이 아닌데 그거에 대한 조건이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정말 사람들이 많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그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닛산이 일본 자동차 닛산이
그 영국의 자동차 공장을 세우겠다고 했다가 그걸 뭐 철회를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사실은 영국 내에서 참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 국가 민족이 국민이 분열되고 있어요. 찬성파와 반대파 사이에. 예. 심각한 분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숫자적으로는 잔류파가 좀 많아요. 54대 뭐 46 정도인데 이제 너무 골치가 아프니까 이게 떨어져 나간다는 게 이제 자꾸 이 잔류파 쪽에 이게 커지고 있는데 소위 탈퇴파에 대해서 약간 왕따시키는 분위기가 지금 영국에 전체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떤 여성은 이 자기 탈퇴파라고 자기 보이프렌드가 자기를 차버렸다고 막 불평도 하고 직장에서도 저 친구는 탈퇴파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 막 저기 왕따시키는 분위기도 있고 이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말도 못하고 그래서 소위 탈퇴파의 클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Leavers of Britain 클럽이라고. 그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막 서로 막 울분을 토하고 하는 이제 위로를 더하는 이런 것까지 생기는 이런 게 지금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참 우리가 궁금하고 그러나 뭐 이후에는 이제 저기 그래도 뭐 많이 선진된 나라니까 어떻게 그럭저럭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최근에 아주 재밌는 사건이 하나 영국 EU에서 터졌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게 이 브렉짓하고 중국하고를 다 이렇게 포괄해서 상징하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사실 EU에서도 중국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EU는 지금 만일에 중국이 미국하고 잘 안 되면은 이제 EU로 올 거다 이런 생각을 지금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걸 이제 상징하는 그 두려움을 상징하는 제일 큰 사건이 뭐랬냐면은 소위 고속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고속철 회사가 이제 제조회사가 독일의 지멘스고 프랑스의 알스톰인데 둘 다 세계적인 회사죠. 근데 아시는 대로 중국의 고속철이 세계 넘버원이잖아요. 그죠? 뭐 그러니까 그 품질이나 이런 게 성능이. 그래서 이 두 회사가 정말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일에 중국이 유럽에 그 고속철이 들어오면 정말 이게 경쟁력이 되겠나 이렇게 해서 지멘스하고 알스톰이 합병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양쪽 정부에다가 이제 그걸 해가 양쪽 정부는 다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EU가 그 연방 정부지 않습니까? EU의 그 반독점 그 담당하는 저 부서에서 그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승인을 안 해주겠다고 해요.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최근입니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데 합병하면 이제 일반 시민들이 이제 손해를 볼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했겠지만은 정말 황당한 거죠. 저희 프랑스하고 독일 정부도 그렇고 이 기업도 그렇고 소위 저 영국이 브렉짓 하려고 했던 그걸 내가 이해하겠다 이런 기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중국에 대한 두려움이 EU에까지 그렇게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는 거 이런 거는 참 굉장히 의미심장한 현상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이 불확실성에서 경제라는 게 뭐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이 불확실성에서 오는 이 불안에 대해서 정말 그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래서 각 나라들이 지금 이자율을 내리고 있어요. 영국 뭐 아니면 올리려 그랬다가 취소하고 인도, 호주가 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미국의 고립주의에서 시작된 이것이 전 세계에 좀 어른이 없는 세계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 중국 리스크가 가지는 이 신뢰 부족 때문에 지금 세계가 어마어마한 불확실성의 파도에 폭풍 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서는 참 작은 나라로서 정말 고민이 많은데 두 가지 방면으로 우리가 이거를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경제에 대해서 경제 침체에 대한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자율도 우리가 다시 재고를 내리는 걸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정말 혁신하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이 규제를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벤처를 활력시켜서 우리 같이 지금 이런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벤처가 정말 미래니까 이런 경제적인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외교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 북한 사이에 이 줄타기 외교를 과연 어떻게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런 외교 전체적인 전략 같은 것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번 세 개를 훑어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